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부동산세법 요약, 재산세, 비과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61쪽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재산세, 비과세라는 게 뭡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즉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비과세가 되겠는데요. 박스를 보시니까 첫 번째 구분란에 보니까 크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용도 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번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외국정부, 그리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국제기구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도 미국 대사관 외국 정부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외국 정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상대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상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산은 비과세가 되겠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개인이 국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연부로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가가 나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때 나는 매수계약자는 국가 재산이라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매수계약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거기 둘째 줄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매수계약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1년 이상입니다. 1년 미만 아니고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 개인 건물을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집세를 안 받고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세를 안 받아야지. 만약에 유료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 개인 건물을 국가가 사용하는데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도 구분에 대한 비과세로 넘어갑니다. 지적법에는 28개 지목이 있는데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있죠. 28개 지목에는 도로, 하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이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데 일반인들이 통행할 목적으로 만든 도로지요. 또 개인이 만든 도로는 사도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 건물이 있죠.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땅은 이건 뭡니까? 이걸 대지 안의 공지라고 하죠. 이거는 세금 냅니다. 대지 안에 있는 공지는 제외된다. 그러나 도로법에 의한 이 도로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는 것은 과세한다는 거고요. 하천법에 의한 하천, 국어라는 게 뭐지요? 작은 또랑 같은 걸 얘기하지요. 유지라고 하는 건 연못, 저수지, 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박스 4가지가 나왔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문제 뒤에 있죠. 군사분계선에 가면 통제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민통선은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제외라고 나왔죠. 제외한다는 건 과세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입니다.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 요것만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통제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과세가 된다. 왜? 통제보호구역에서 전답, 과수원, 농사짓잖아요. 이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산림보호법에 의한 지정된 채종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게 심는 임야를 채종림이라고 하죠. 우량한 종자 채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림은 시험적으로 심는 임야가 되겠죠. 채종림, 시험림은 다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별표시하세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되겠고요.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은 국립공원이잖아요. 이런 국립공원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출입 제한되어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자연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 그리고 여기는 환경지구입니다. 환경지구. 그러니까 보존지구는 비과세가 되고요. 환경지구는 그러니까 보존지구는 비과세가 되겠고 환경지구는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 이런 것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건축물, 임시사용 건축물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재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선용,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입니다. 노젓는 선박이죠. 비상시에 쓰는 것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넘기시면 행정기관으로부터요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일부만 철거되고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연히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살펴봤고요. 네 번째 재산세 부가징수로 넘어갑니다. 부가징수.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는 것이죠. 과세 주체는 시군구가 되겠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입니까?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거기 토지는 언제입니까?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1년에 2번 냅니다.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인데요. 재산세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미만하면 틀립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10만 원 이하일 때는 두 번에 나눠서 징수하지 않고 일시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징수한다는 거죠.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징수한다.
선박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항공기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붙습니다. 그런데 계속 납부하지 않았다.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안 내게 되면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붙습니다.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붙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징수 방법인데요. 보통 징수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납세 의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보통 징수 방법이 되겠고요. 그런데 납기 개시일 5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납기가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잖아요.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고 그러니까 5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1일까지는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네. 그러면 납기가 이날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안 내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3%가 붙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가 말이죠. 2,000원 미만일 때 고지서가 재산세 고지서가 2,000원 이하면 틀립니다. 2,000원 미만입니다. 2,000원 미만 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363쪽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 6월 1일이거든요. 근데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요. 6월 1일 현재 어떤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을 때는 6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1번 보세요.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는데 그 권리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역시 주된 상속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까지 현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주된 상속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요.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게 사실상은 종중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종중재산이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이 아니라 종중 땅인데요.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때는 개인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건 개인 땅이 아니고 종중재산이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신고되느냐? 수탁자가 신고합니다. 수탁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등재합니다. 근데 시험에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등재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시험에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등재할 수 있다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되겠습니다. 세부담의 상한은 원래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0%를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재산세의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즉 1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가산금 나왔죠? 여러분 재산세를 7월 30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7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내면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1개월 이내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안 붙고요.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이 붙는데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 동안 3% 가산금 붙고 1개월이 경과 시마다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중가산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닙니다. 국세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100만 원 미만, 그리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부가세인데요. 재산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죠. 추가로 붙는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게 되면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가 나왔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되었다면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하는 신탁에 따른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따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역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전담기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세무서가 받잖아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데 세무서가 김동수 개인이 전국에 어떠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산세의 과세 자료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는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가 재산세,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전담 처리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서 관할 국세청인 관할 세무서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납세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10번 잠깐 보시니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종합재산세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편에서 다시 배우기로 하고요. 네 번째, 물납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세 물납은요,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고쳐주세요. 물납 신청은 재산세 물납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령입니다. 고쳐주세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니까 여기 7월 20일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물납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무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당신이 물납 신청한 것은 물납 허가를 해주겠다, 불허가를 하겠다 하고 5일 이내에 납세무자들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만약에 물납의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면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 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분납입니다. 재산세 분납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45일이면 언제가 될까요? 8월달 큰달이니까 8월 30일까지가 있죠. 그러면 9월 14일까지가 되겠네요.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는 납부 기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을 할 수가 있는데, 분납 금액은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800만 원 나왔으면 500만 원은 납기인에 내고 300만 원은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 반절이죠. 2분의 1입니다. 만약에 2천만 원 나왔으면 납부기한 내 1천만 원, 또 납부기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천만 원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분납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분납 신청은 물납 신청은 10일 전까지입니다. 근데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일 전, 납부 기한일 전까지 달라요. 다시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일까지 7월 30일까지만 분납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 기한까지 7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게 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할 고지서와 45일 이내에 납부할 고지서를 수정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재산세의 비과세와 그리고 부과 징수 그리고 물납과 분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